네, 이제부터 이 제 첫 번째 마술이 이 하트 스펀지. 이 하트 스펀지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해법 영상 다 같이 보실까요? 하트 스펀지 구성품 먼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성품이 이 조그마한 스펀지, 하트 스펀지가 총 4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비닐을 뜯어보면 아시겠지만 총 4개가 들어가 있고, 이 커다란 하트 스펀지 뒤에는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멍 안으로 이 하트 스펀지를 넣을 수 있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뒤집어 까서 여기 안에 이렇게 집어넣을 수 있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어떻게 세팅을 하는지 처음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커다란 하트 스펀지를 이렇게 뒤집어 주시면 이렇게 동그란 원 모양으로 스펀지가 바뀝니다.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하트 스펀지를 이렇게 바깥쪽으로 해서 구부려주면 이렇게 스펀지가 동그란 원으로 바뀌죠. 이 상태에서 이 스펀지는 왼쪽 주머니에 세팅을 합니다. 이렇게 뭐 위에나 아래나 본인이 편한 주머니에, 일단 저는 여기 자켓 안쪽에 세팅을 하고, 세팅을 하시고 나머지 스펀지 4개는 오른쪽 주머니에 이렇게 세팅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에는 커다란 하트 스펀지가 들어가 있고, 오른쪽에는 총 4개의 작은 스펀지 볼이 들어가 있죠. 이 상태에서 세팅을 하고, 이 손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스태프분과 함께 어떻게 스펀지 볼을 하는지 연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관객이 이렇게 옆에 있는 경우는 없어요. 지금 해법을 찍는 경우니까 옆에 있는데 보통 앞에 있어요, 관객이. 그러면 이 상태에서 주머니에서 이제 스펀지를 하나를 뺍니다. 주머니에서 이렇게 하나 빼면, 실제로 하나 빼는 게 아니라 여기 총 4개 스펀지 중에서 2개를 빼는 거죠. 여기 하나까지 해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총 이렇게 하나는 핑거펌이라고 해서 이 3개의 손가락으로 스펀지를 하나를 잡습니다.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보입니다. 꽉 잡아주시면 티가 안 나죠. 그리고 하나는 이렇게 잡는 모션을 합니다. 이 손동작이 너무 어색하게 잡거나 이렇게 너무 좀 꽉 잡게 되면 어색하니까 지금 자연스럽게 이렇게 하나를 평소에 잡는 것처럼 이렇게 잡아주시면 돼요.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관객한테 손 한번 펼쳐달라고 합니다. 그럼 관객 손이 지금 이렇게 돼 있겠죠? 옆에 이렇게 돼 있으면 스펀지를 이렇게 비벼주면서, 하나를 비벼주면서 여기 안에 있는 스펀지를 같이 합쳐줍니다. 합쳐주면서 이렇게 비벼서 마치 스펀지 공이 쪼개지는 것처럼. 그래서 관객이 뭐 후 불어달라고 하고 후 불어주면 이렇게 뒤로 쪼개진다, 아니면 이 상태에서 그냥 원래 스펀지는 쪼개지는 성질이 있다 하면서 이렇게 2개를 쪼개시면 됩니다. 뭐 쪼개는 방법은 뭐 본인이 마음에 드는 동작을 하시면 뭐 이렇게 해서 쪼개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그냥 이 상태에서 그냥 합쳐서 그냥 이렇게 모션을 취해서 2개를 쪼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쪼개고 이제 한 번 더 보여준다 관객한테 말을 합니다. 이제 여기서 팜이라는 기술이 들어갑니다. 이 상태에서 이 오른쪽 엄지손가락으로 이렇게 잡은 상태에서 이쪽으로 이렇게 던져줍니다. 사실 던져주는 거랑 안 던지는 거랑 모션이 똑같아야 돼요. 전 지금 던졌습니다. 던지는 거랑 안 던진 거랑 모션이 똑같아야 돼요. 이걸 연습을 많이 하셔야, 스펀지 기술 중에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지손가락으로 이렇게 떨어뜨려 주면서, 사실 떨어뜨려 주는 게 아니라 떨어뜨려 주는 척만 하고 이렇게 잡아줍니다. 손가락으로 여기 있죠? 아직 한 개가 있고, 아까 잡았던 핑거팜으로 이런 식으로 잡고 나머지 한 개를 이렇게 잡습니다. 그럼 여기에는 지금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없고 관객한테 손을 펴달라고 하고, 실제로는 한 개를 잡는 것처럼 관객이 보이지만 사실 여기 있는 것까지 해서 2개를 이렇게 잡게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아무것도 없고 여기 2개가 있죠? 근데 사실은 여기 한 개 있다. 빼서 보이지 않는 작은 공이 있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스펀지볼을 할 때 최대한 제스처를 많이 사용합니다. 힙합 하는 사람들도 본인만의 제스처를 많이 사용하는 것처럼 저만의 이렇게 제스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옮긴다, 아니면 저 같은 경우는 뭐 휘파람을 불어주거나
뭐 입으로 딱 소리를 낸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좀 극대화가 됩니다. 마술이. 그냥 이 상태에서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없어지는 것보다 뭐 착한 사람 보이는 공이 있다 하고 이렇게 날려준 제스처를 뭔가 하면, 이렇게 하면 뭔가 실제로 이동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관객이 생각했을 때. 그런 다음에 한 번 더 막 후 불어달라고 말하고 관객이 후 불면 이렇게 사라집니다. 이런 거 사라진 것도 신기한데 더 신기한 거는 이 손이 진짜로 사라진 것과 동시에 여기에 들어갔다는 거죠. 확인해 보실래요? 그럼 여기서 두 개가 나왔을 때 배기면발 전부 다 신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 동작을 전혀 어색하지 않게 잡는 거죠. 어색하지 않게 잡았을 때랑 그리고 안 잡았을 때랑 이렇게 동작이 똑같아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 포인트고, 그리고 두 번째, 카운터를 세는 동작이 있습니다. 카운터를, 여기 테이블이 관객 손이 이렇게 있으면 열을 세는 동작이 있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 동작이죠. 근데 처음에 알려드린 동작이 들어가는 거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할 때 엄지손가락으로 잡아서 이렇게 아까 제가 알려드린 팜이 들어갑니다. 썬팜으로 이렇게 잡아주고, 하지만 잡는 척만 한 거죠. 제가 아직 던지지 않았죠. 잡는 척 해주고, 여섯, 일곱 할 때 두 개가 같이 잡습니다. 일곱, 여덟, 아홉, 열.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제 이걸 이제 관객 이 손에서 한다고 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리고 관객한테 후 불어달라고 합니다. 후 불어주면 진짜로 사라지고, 사라진 다음에 이쪽을 한번 가르쳐주는 동작을 합니다. 이렇게. 원래 이 동작이 있는 동작인데 이렇게만 하면은 되게, 물론 이것도 신기하긴 한데 신기함이 극대화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바꿨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관객한테 후 불어달라고 하고, 아홉, 사라지고, 사라진 동작을 이어서 이 손가락으로 가르쳐 줍니다. 이렇게. 그럼 관객이 시선이 이쪽으로 집중되죠. 아홉, 열. 이런 식으로 마치 여기 있는 게 사라지고 이쪽으로 이동되는 그런 현상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이제 총 세 가지를 알려드렸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잡고 두 개가 쪼개지는 동작, 그리고 스펀지가 관객 손에서 이렇게 여기 있는 동작이 사라지고 이쪽이 순간이동하는 거 두 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열을 세는 카운터 동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총 세 가지를 알려드렸고, 이 기본기가 충실해야 이 팜 연습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하셔야 이 스펀지 마술은 자연스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보고 충분히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이번에 좀 더 어렵게 3개로 보여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뺄 때는 3개를 빼는 게 아니라 아까랑 마찬가지로 2개를 빼는 거죠. 이렇게 하나는 이렇게 핑거팜 상태로 잡고 있고, 하나를 잡고 있고, 그럼 이렇게 3개를 뺀다, 하나를 더 빼서 3개를 보여주겠다고 한 다음에 총 2개를 뺐죠. 방금 여기 핑거팜을 했으니까. 그런 다음에 이 상태에서 손동작이 어색합니다. 그럼 손동작이 어색하기 때문에 가르쳐줍니다. 이렇게 하나, 둘, 셋. 물건을 가리킬 때 뭐 손가락을 펴고 이렇게 가리키진 않잖아요. 그래서 핑거팜 상태에서 가장 자연스럽게 이렇게 총 3개를 뺐습니다 하고 하나, 둘, 셋 이렇게 가르쳐줍니다. 가리키는 동작을 통해서 이 손동작이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 거죠. 하나, 둘, 셋. 3개의 스펀지가 있고 이 2개 이렇게 하나, 둘이 2개라는 걸 확인시켜줍니다. 앞뒤로 2개를 제 손에 잡습니다. 하지만 2개를 잡는 게 아니라 여기 핑거팜에 있는 동작까지 총 3개를 잡는 거죠. 2개를 제 손에 잡습니다. 하지만 3개죠 여기는. 그리고 하나는 주머니에 넣습니다 하고 주머니에 넣습니다. 여기로. 그리고 주머니에 넣는데
여기 있는 거 하나는 좀 이따가 다시 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머니에서 다시 빼지 말고 그냥 이 주머니에 넣은 상태로 그대로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멘트를 하실 때는 마술은 원래대로 돌아가려는 성질이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이렇게 하나, 둘, 그리고 관계 같은 뭐 후 불어달라고 하셔도 되고, 이렇게 모션을 통해서 3개가 나온다. 한번 하나, 둘, 이렇게 3개. 관객이 지금 여기에 지금 3개가 나온 거에 포커스가 잡혀있기 때문에 여기 주머니에 손이 들어가 있는지 뭘 하고 있는지 신경을 안 씁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여기 주머니에 손이 들어간 한 개를 자연스럽게 이렇게 빼줍니다. 그럼 여기 핑거폰 상태로 한 개가 빠져있고, 이 상태로 이제 한 번 더 보여준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2개를 손 펴주시고 2개의 스펀지를, 실제로 두 개를 보이는 건 2개지만 여기 핑거펌까지 있는 거니까 3개가 있는 거죠. 사실은 2개를 잡아주시고 이제 하나는 주머니에 넣습니다. 처음과 달리 두 번째 동작은 실제로 넣습니다. 그리고 관객한테 실제로 있는 것까지 확인시켜 줄 수 있습니다. 만져보실래요? 그럼 있죠? 그리고 이 상태에서 실제로 보이지 않는 하트 스펀지가 있다. 이제 이 스펀지를, 보이지 않는 스펀지를 이러한 제스처를 통해서 이동시켜주면, 방금 제가 3개를 넣었기 때문에 천천히 확인해 보실래요? 이렇게 3개가 나오는 거죠. 근데 3개 나올 때 이런 방법도 있지만, 뭐 더 하나의 보너스 팁을 알려드리면, 하나, 둘, 셋을 말하고 손을 펴주세요 이렇게 말하시면 좀 더 효과가 극대화가 됩니다. 한번 말해보실래요? 하나, 둘, 셋. 오, 3개를 말했으니까 3개가 나오는 거죠. 마술은 뭐 트릭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떠한 연출을 하느냐에 따라서 마술이 마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의 뭐 더 좋은 연출이 있으면 그 연출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총 3개가 나왔고, 이제 마지막으로 클라이막스입니다. 마지막 엔딩인데, 마지막은 주머니에서 하나를 더 빼겠다고 하고 이 왼쪽 주머니에 있는, 처음에 커다란 하트 스펀지를 이렇게 뒤집어서 세팅을 했습니다. 왼쪽 주머니에. 그리고 뺄 때는 이렇게 주먹을 감싼 상태에서 이렇게 보여줍니다. 이렇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주먹을 감싼 상태에서 이렇게. 그럼 관객이 왜 주먹에 이게 동그란 모양이지? 라고 생각을 할 때쯤에 빨리 이걸 동작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 둘, 3개를 이 동그란 스펀지랑 합쳐주셔야 되는데, 이 동그란 스펀지라고 말하시면 안 되고 주머니에 하나를 더 빼서 보여드릴게요 하고 이 3개의 스펀지를 이 왼손에 전부 다 합치겠습니다. 하면서 이 커다란 스펀지를 이렇게 안으로 넣어주는 거죠. 넣어주게 되면 이 구멍을 딱 눌러주면 다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돌려주면 하트 스펀지가, 커다란 하트 스펀지만 남게 되죠.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면, 3개가 나왔다. 관객 손에서 3개가 나왔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하겠다 라고 이야기 하신 다음에 주머니에서 하나를 더 빼서 총 4개로 보여주겠다. 그러면은 제 왼손에 4개를 잡을 때 엄지손가락으로 좀만 밀어서 이렇게 눌러주면 이렇게 합쳐집니다. 하트 스펀지가 합쳐지죠. 이 상태에서 두 손으로 가려줘야 됩니다. 이게 뚫린 부분이 보이면 안 되니까 두 손으로 가려주고, 관객이 손을 펴달라고 한 다음에 이 상태에서 이렇게, 이 하트 모양이 보이면 안 됩니다. 절대로 보이면 안 되니까 이게 커버를 쳐주시고, 이 상태에서 곧바로 이렇게 덮어달라고 합니다. 위에 하트가 안 보이게. 근데 손이 작은 여성분들은 가끔 여기가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옆에 친구나 뭐 옆에 뭐 주변에 같이 보고 있는 분이 있으면 같이 2-3명 정도, 2명, 3명 정도 이렇게 가리고 있으라고 하면은 절대로 보이지가 않아요. 위에 있는 하트 모양이. 점점 스펀지가 커진다 생각해봐라. 불가능은, 마술은 불가능을 현실로 만들어주는 일이기 때문에 본인의 상상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점점 커진다 생각하고 있나요? 네. 생각하신 다음에 제가 신호를 주면 펼쳐보세요. 이렇게 하트 스펀지가 나와요.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이렇게 하트 스펀지가, 한번 펴보세요. 보통 이렇게 펴주긴 하는데 가끔 이게
뒤집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 트릭이 노출되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펼쳐지는 것까지만 확인해주고 관객 우와 뭐 이렇게 나오겠죠, 반응이. 그런 다음에 곧바로 마우스 손으로 가져가야 됩니다. 안 그러면 관객이 신기해서 이걸 뒤집어 버리면 여기 트릭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곧바로 제 손으로 이렇게 가져갑니다. 그리고 와 본인이 정말 마술사시네요, 이런 식으로 이런 멘트를 쳐주고 앞뒤로 확인시켜줍니다. 이렇게 한 번만. 이 구멍이 뚫리는데 절대 보이면 안 되니까 나머지 손가락으로 가려주고 이렇게 앞면과 뒷면 한 번만 그냥 돌려서 확인시켜 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건 절대 주시면 안 되니까 뭐 본인의 마술이 끝나면 본인의 주머니나 아니면 그 다음 마술로 넘어가시면 자연스럽게 하트 스폰지를 끝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마술은 정말로 제가 10년 이상 마술을 하면서 많이 하는 마술이고 지금까지 이 루틴을 가장 제가 좋아하는 마술이니까 여러분들도 연습 계속 연습하셔가지고 저처럼 똑같이 이렇게 스펀지 마술로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행복과 좋은 추억을 이렇게 선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두 번째로 알려드릴 마술 제품은 이 스뱅갈비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많이 사랑받고 있는 이 스뱅갈비, 과연 쇼킴의 연출로 어떤 마술을 보여드릴지 여러분들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스뱅갈비 마술을 한번 해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카드를 받아보시면 타사 제품이랑 좀 다릅니다. 네오 인셉션에서 판매하는 이 쇼킴 매직 세트는 딱 열었을 때 정말 특별한 카드 한 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예언의 카드, 마법의 카드라고 할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카드고, 나머지 카드는 전부 다 똑같은 색. 뭐 제품 받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뒷면이 뭐 빨간색일 수도 있고 파란색일 수도 있어요. 색깔은 뭐 랜덤으로 들어가니까 그건 참고해 주시고, 앞면도 마찬가지로 펼쳐보면, 이렇게 펼쳐보면 한 장은 다른 카드, 한 장은 똑같은 카드. 저는 다이아몬드 A입니다. 다이아몬드, 다른 카드 다이아몬드 A. 이렇게 한 장 다른 카드, 한 장 똑같은 카드, 이런 식으로 반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카드를 뒤집어 보면 전부 다 파란색이고, 앞면으로 확인했을 때는 이렇게 카드가 한 장 한 장씩 다이아몬드 A 이렇게 똑같은 카드가 반복적으로 배열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카드의 원리는 이 다이아몬드 A,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받아보시는 카드는 다를 수 있는데 이 카드가 한 장씩 커팅이 되어 있습니다. 커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뒷면으로 해서 이렇게 넘기게 되면 카드가 전부 다 섞여 있는 상태로 나오게 되죠. 이렇게 랜덤으로 카드가 이렇게 랜덤으로 나오게 되고, 앞면으로 해서 카드를 넘겼을 때는 전부 다 똑같은 카드가 나옵니다. 여러분들도 해보시면서 신기할 겁니다. 전부 다 이렇게 앞면으로 넘기게 되면 전부 다 이렇게 똑같은 카드가 나옵니다. 근데 나는 저렇게 쇼킴이 하는 것처럼 카드가 안 넘어간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이 기술이 바로 카드 드리블이라는 기술인데, 이 드리블을 어떻게 깔끔하게 하는지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처음 카드 마술을 배우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제가 간단하게 카드 잡는 법을 일단 알려드릴 텐데, 카드는 이렇게 메카닉 그립이라고 하는데 카드를 잡았을 때 가장 편안하게 잡는 자세입니다. 이게 메카닉 그립. 메카닉 그립은 맨손으로 엄지와 검지 이 세 번째 손가락으로 가장 자연스럽게 카드를 이렇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카드를 이렇게 잡은 거, 이 상태에서 이렇게 잡는 걸 비드 그립이라고 하는데, 메카닉 그립 그리고 비드 그립, 그리고 카드를 넘겨주기 위해서는 이렇게 비드 그립으로 잡고 이 새끼손가락과 약지손가락을 이 모서리 사이에 이렇게 갖다 대줍니다. 약지손가락하고 새끼손가락 이렇게 사이에, 모서리가 이렇게 사이에 걸리게끔 해주시고, 뒤에 이 엄지손가락이 모서리 끝에 딱 닿을 수 있게, 그럼 이런 모양이 됩니다. 여기서 이제 카드를 약간 활처럼, 이 검지손가락을 활처럼 이렇게 휘어주게 되면 카드가 이렇게 탄력성에 의해서
떨어지려고 하죠. 여기서 이제 한 장씩 이렇게 넘겨주면 카드가 이렇게 한 장씩 떨어집니다. 저는 연습을 많이 했기 때문에 한 장씩 떨어지는데 여러분들은 처음엔 잘 안 될 거예요. 이렇게 떨어질 거예요. 뭉탱이로 이렇게 떨어질 겁니다. 뭉탱이로. 그러니까 거울 보시고 이 손끝에 컨트롤을 하시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처음엔 잘 안 될 겁니다. 이렇게 안 떨어지니까 여러분들이 이 연습은 충분히 하셔서 이렇게 한 장씩 떨어진 연습을, 드리블 연습을 충분히 하셔야 됩니다. 이제 처음에 확인을 시켜줄 때는 이렇게 펼쳐주시면 안 돼요. 뒷면은 처음에 파란색 카드를 준비했다 하고 뒷면을 이렇게 확인시켜주고 앞면을 이렇게 확인시켜주게 되면 전부 다 이 A 카드가 이렇게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뒷면 파란색 카드 확인을 시켜주신 다음에 바로 이렇게 카드 드리블로 뒷면이 이렇게 위로 향하게 해서 카드 이렇게 넘겨주시는 겁니다. 보시면 이렇게 넘겨주시면 전부 다 섞여 있다 라고 확인을 시켜주는 거죠. 뒷면이 파란색이고 한 벌의 카드가 전부 다 이렇게 섞여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상태에서 그리고 처음에 이거 세팅을 하셔야 되는데 카드 케이스에 이 에어넷 카드 한 장을 미리 이렇게 넣어줍니다. 이렇게 넣어주는 거죠. 그리고 카드를 확인시켜주고 관객한테 제가 쭉 내릴 테니까 스톱해달라 드리블을 해주면서 관객이 뭐 스톱하겠죠. 아무데나 스톱 하면 관객이 어디에 스톱을 하든 다 똑같은 카드가 나옵니다. 다이아몬드 A, 뭐 다이아몬드 A 다 똑같은 카드가 나옵니다. A에만 다 커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디에 스톱을 하든 다 이렇게 똑같은 카드가 나오는 거죠. 뭐 관객이 여기서 스톱을 했다. 그럼 다이아몬드 A 나오죠. 그리고 지금 이 상태에서 다이아몬드 A를 관객에게 건네줍니다. 건네주고 이 상태에서 건네준 이 왼손에 있는 패킷을 이렇게 덮는 게 아니라 위로 올려줍니다. 이렇게 위로 올려줘야 됩니다. 위로 올라가게 세팅을 해주시고 이제 관객한테 여기 있는 카드와 제가 준비한 처음에 예언했던 카드가 일치하면 신기할 것 같지 않나요? 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처음에 먼저 이 카드를 먼저 관객이 뽑은 카드가 뭔지 일단 확인하고 다이아몬드 A죠. 그리고 나서 이 카드 박스 안에 있는 카드 한 장을 빼서 확인하게 되면 정확하게 이렇게 일치하는, 어떻게 보면 첫 번째 마술은 예언 마술이죠. 예언 마술. 뭐 멘탈적인 부분도 있을 수도 있고 약간 예언에 가까운 그런 카드 마술입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이 에이스 카드를 그대로 이렇게 위에 올려줍니다. 그리고 이 카드는 계속 써야 되니까 관객한테 뭐 가지고 있으라고 해도 되고 따로 빼놓으시면 됩니다. 행사할 때 이걸 한다고 하면 뭐 테이블이 있으면 테이블에서 하는 게 가장 좋겠지만 뭐 길거리에서 할 때는 테이블이 없기 때문에 관객 손을 이렇게 모아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손바닥 위에 에이스 다이아몬드를 중간에 이렇게 넣어줍니다. 뒤집어서 들어간 걸 확실히 보여주고 중간에 확실히 넣어줍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에이스 다이아몬드를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처음에 2번 쳐주면 에이스 다이아몬드는 카드를 위로 끌어올리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2번을 쳐주면 카드가 이렇게 위로 올라온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럼 카드가 위로 지금 위에 세팅이 되어 있죠. 위에 지금 세팅이 되어 있고 이 상태에서 그대로 관객이 지금 손바닥 위에 있으면 두 번째 할 때는 똑같이 올라오는 동작을 해주는데 조금 다르게 합니다. 이번에는 에이스 다이아몬드를 반만, 다 넣는 게 아니라 반만 이렇게 뒤집어서 넣어줍니다. 그래서 처음과 달리 두 번째 할 때는 확인시켜 주는 거죠. 에이스 다이아몬드가 이렇게 중간에 들어가 있다. 그럼 에이스 다이아몬드가 이렇게 중간에 들어가 있는 걸 확인시켜 주고 관객이 직접 넣게 합니다. 에이스 다이아몬드를 직접 한번 넣어 주실래요? 하면 관객이 이렇게 밀어서 실제로 넣어줍니다. 그럼 관객이 자기가 확인하고 자기가 넣었기 때문에
에이스 다이아몬드가 중간에 있구나 라고 확신을 하죠. 이 상태에서 이번에는 이 에이스 다이아몬드를 비벼주라. 비벼주면 에이스 다이아몬드가 위로 올라온다. 그러면 확인할 때는 마우스가 이렇게 확인하는 게 아니라 제 연출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관객이 합니다. 넣는 것도 다 관객이 하고 관객 손에서 관객이 옆에 있는 관객이 이렇게 뭐 확인을 하거나 본인을 확인한다거나 본인이 확인했을 때 신기함이 극대화되기 때문에 확인은 관객이 이렇게 확인을 하는 게 좋습니다. 스벤갈리라는 마술이 원래 계속 올라오는 현상이 반복되는데 저는 올라오는 건 딱 2번밖에 안 넣습니다. 처음에 예언을 하고 2번까지 올라오는 현상을 넣어주고 이제 올라오는 현상 2번 넣고 이제 네 번째는 그대로 중간에 넣습니다. 이렇게 중간에 넣어주면 에이스가 이렇게 들어가죠. 들어가고 중간에 넣는 거 확실히 보여주고 덮습니다. 그리고 관객한테 질문을 하는 거죠. 1부터 이게 총 52장이 있다. 52 중에 어디에 있을 것 같냐. 보통 중간에 넣었으니까 가장 많이 말하는 숫자가 27, 뭐 28, 이 정도 20에서 30 사이의 숫자를 가장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카드 지금 세팅이 지금 홀수 번째에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죠. 에이스가 짝수에는 랜덤 카드, 홀수에는 에이스, 짝수에는 랜덤. 그래서 무조건 홀수를 말하게 되면 에이스가 나와요. 카드 배열이 한 장 한 장씩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 관객이 27을 말했다.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제 연출 영상에서는 이 27을 되게 굉장히 말을 많이 했는데 27, 27번째 홀수 번째 카드죠. 그렇기 때문에 에이스 다이아몬드가 나옵니다. 홀수 번째를 선택하면 가장 좋은 게 그 다음 카드랑 그 전 카드가 확인이 가능해요. 이렇게 한 장씩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에이스가. 근데 만약에 짝수 번째를 말했다. 관객이 만약에 28번째를 말했다. 27번째가 아니라 28번째를 말했다. 그럼 다른 카드죠, 이 카드는. 그럼 확인해보면 이 카드 이렇게 확인시켜주면 확인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 카드를 이 엄지손가락으로 밀어줍니다. 밀어주고 당겨서 이 새끼손가락으로 한 장을 이렇게 브레이크를 걸어줍니다. 브레이크는 카드 한 장을 이렇게 잡아주는 거죠. 새끼손가락으로 이렇게 새끼손가락으로 한 장을 이렇게 브레이크를 걸어주는 거죠. 브레이크를 걸어주고 이 짝수 번째 카드를 이 홀수 번째 카드가 나오게끔 두 장을 더블 리프트를 해주는 거예요. 더블 리프트는 말 그대로 두 장을 한 장처럼 이렇게 보이게 하는 기술입니다. 다시 보여주면 짝수 번째를 말했다. 그럼 한 장을 엄지손가락으로 푸시를 해줘서 당겨줍니다. 당겨주고 이 새끼손가락으로 잡고 있는 부분까지 같이 더블 리프트를 해주는 거죠. 그럼 사실 이 카드는 한 장이 아니라 두 장입니다. 이 상태에서 관객이 놀라게 되는 거죠. 근데 홀수 번째 말하는 게 가장 좋고 짝수 번째 말하면 이렇게 더블 리프트를 이용해서 이렇게 나오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짝수 번째 확인시켜 줄 때는 그 다음 카드만 확인이 가능하고 그 전 카드는 확인이 안 됩니다. 지금 에이스이기 때문에. 맞죠? 그래서 이 부분을 유의해서 이야기를 잘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에이스 다이아몬드를 중간에 놓고 뭐 홀수 번째를 말하든 짝수 번째를 말하든 무조건 이 다이아몬드 A가 나오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컨트롤을 해서 다이아몬드 A가 나왔다 그러면 무조건 이렇게 중간에 뒀습니다. 카드를. 이제 이게 총 5번째 연출인데 5번째 연출에는 가운데 있는 이 다이아몬드 A가 관객 손에서 순간이동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현상인데 저는 루틴을 짤 때 이렇게 점차 올라갑니다. 효과가. 처음에는 예언을 했고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는 카드가 올라왔고 그리고 네 번째는 관객이 말하는 숫자에 관객이 선택한 카드가 나오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순간이동하는 현상. 지금 이게 지금 5번째 현상입니다. 5번째는 다이아몬드 A를 중간에 잘 넣어주고 그 다음에 이번에 더블 리프트라는 기술이 들어가는데
여러분들 마술 제일 처음 배우시는 분들 더블리프트가 아마 안 되실 거예요. 이 기술도 되게 어려운 기술 중에 하나인데 가장 기본인데 가장 어려운 기술입니다. 두 장을 한 장처럼 뒤집어 줍니다. 연습을 전 많이 했기 때문에 두 장을 한 장처럼 뒤집어 줄 수가 있는데 그냥 곧바로 이렇게 두 장을 뒤집어 주는 방법도 있지만 저처럼 여러분들 처음 배우신 분들은 잘 안 되기 때문에 썸 카운트로 코너를 이렇게 두 장을 세줍니다. 보시면 한 장, 두 장을 세주고 이 엄지손가락으로 살짝 눌러주면 이 부분이 활처럼 이렇게 튀어오르는 걸 볼 수 있죠. 그 상태에서 이 검지손가락, 오른손 검지손가락으로 이 튀어나온 부분을 살짝 들어줍니다. 들어주면 지금 여기 살짝 들리죠? 카드가. 이 상태에서 밑에 카드를 타고 넘어가서 이 상태로 바로 이렇게 뒤집어줍니다. 두 장을. 그러면 이 동작을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활처럼 휘어주고 두 장을 한 장, 두 장 카운트 세주고 눌러준 다음에 튀어나온 부분을 잡아서 그대로 카드를 타고 이렇게 두 장을 넘겨줍니다. 그러면은 실제로 한 장을 뒤집는 게 아니라 이게 두 장이 뒤집혔죠. 이 상태에서 관객한테 손을 펴달라고 합니다. 이렇게 관객한테 손을 펴달라고 하고 그대로 카드를 뒤집어서 관객 손에 이렇게 올려줍니다. 관객 여기 손에 지금 손바닥에 카드를 올려주고 사실 이 카드는 클로버 K가 아니라 다이아몬드 더블리프트를 했기 때문에 다이아몬드 A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다이아몬드 A가 지금 두 개가 있는 거죠. 여기 하나 있고 여기가 하나 있습니다. 관객 손에 하나, 제 카드 덱 속에 하나. 그리고 이 상태에서 다이아몬드 A를 중간에 넣어주고 1, 2 이렇게 날려주는 제스처를 해줍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날려주는 제스처를 해주면 이 휘파람과 제스처를 통해서 효과가 극대화되는 마치 실제로 그렇게 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관객이 생각했을 때 그냥 제스처를 하지 않고 현상이 일어났을 때보다 뭔가 제스처를 통해서 마치 마술사가 실제로 제스처를 하니까 그렇게 되는 것처럼 관객이 느껴지기 때문에 이 제스처 하나가 정말 중요합니다. 연출할 때는 제스처를 통해서 연출을 극대화시키는 거를 여러분들도 따라 해주시면 좋겠고 날려주고 이 상태에서 이제 제가 확인하는 게 아니라 모든 현상은 관객이 확인하는 겁니다. 관객이 확인했을 때 마치 여기 있는 카드가 이쪽으로 순간이동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럼 여기서도 반응이 엄청나게 나옵니다. 신기할 수밖에 없는 마술이기 때문에 순간이동했을 때 이거 뭐야? 저 이거 알려주면 안 돼. 이런 반응이 무조건 나옵니다. 근데 저희 스뱅갈레의 마지막 피날레가 있죠. 모든 카드를 전부 다 관객이 선택한 카드로 바꾸게 할 수 있는 마지막 연출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연출은 카드가 이제 바뀌고 이 카드는 제일 위에 올려줍니다. 이렇게 올려주고 그리고 한번 확인시켜 줍니다. 모든 카드를 바꾸기 전에 이렇게 뒷면으로 넘기면 모든 카드가 다 다른 카드고 앞면으로 넘기면 전부 다 똑같은 카드죠. 처음에 이렇게 확인시켜 줍니다. 전부 다 다른 카드입니다 라고 일단 확인시켜 주고 이제 여기 모든 카드가 다 다른 카드인데 다이아몬드 A가 가지고 있는 힘이 엄청난 능력이 있다. 너가 고른 카드에 이 다이아몬드 A의 능력을 보여주겠다. 이 다이아몬드 A는 엄청난 능력이 있는데 모든 카드를 전부 다 A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럼 관객이 에이 설마 라고 생각을 하겠죠. 이 상태에서 아까도 제가 처음에 말했듯이 제가 혼자서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관객이랑 같이 관객한테 카드를 줍니다. 이 상태에서 카드를 흔든 다음에 모든 카드가 너가 생각한 다이아몬드 A로 바뀐다고 생각을 해라 하고 카드를 흔들어 주라고 하면 뭐 이렇게 흔들겠죠. 관객이 흔들고 카드를 받습니다. 받고 카드를 앞면으로 해서 이렇게 넘겨주면 모든 카드가 이렇게 다이아몬드 A로 바뀌는 마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반응이 엄청납니다. 여기 딱 바뀌면 와 이건 진짜 마법이구나 관객이 생각했을 때 정말 반응이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스뱅갈리를 통해서 정말 한번 꼭 저랑 똑같이 연출을 안 하셔도 되고 하셔도 되는데 전 여러분들의 연출로 한번 바꿔서
뭐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 스벤 관리 해법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스벤 관리 할 때 가장 주의해야 될 점 몇 가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인시켜 줄 때 절대 여기 확인시켜 주면 안 되는 거, 이렇게 앞면을 확인시켜 주면 이렇게 트랙이 다 노출되니까 이렇게 앞면으로 확인시켜 주지 않는 거랑, 그 다음에 더블 리프트 하는 거, 자연스럽게 더블 리프트 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드리블 하는 거, 그리고 멘트를 하실 때 관객이랑 호흡하면서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현상이 일어날 때는 보통 마술사들이 흔히 하는 뭐 실수 중에 하나가 그냥 혼자 말하듯이 뭐 카드 위로 올라왔다 하고 뭐 관객을 쳐다보지 않거나 아니면 관객과 소통하지 않고 마술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다 현상이 관객 손에서 일어나요. 예를 들어서 관객 손에서 뭐 카드가 올라온다든지, 뭐 관객 손에서 뭐 순간이동을 한다든지, 그리고 관객 마지막 피날레도 마찬가지로 관객과 함께 관객이 이렇게 흔든다고 생각하고 마지막 신호를 주면 뭐 모든 카드가 이렇게 전부 다 이렇게 또 다이아가 된다든지,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연습 충분히 하셔가지고 관객과 함께 소통하면서 이 스벤 관리를 하시면 정말 이건 마술이 아니라 마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스벤 관리로 또 소중한 여러분들 주변 친구들이나 가족이나 뭐 연인, 뭐 기타 등등 사람들에게 이 마술로 뭐 소중한 추억, 소중한 행복을 선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번에는 작지만 강력한 비드박스 한번 어떻게 하는지 해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드박스 해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상자 열어서 확인을 해보시면 실크가 랜덤으로 들어가 있고 이렇게 비드박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비드박스를 뜯어서 여러분들께 한번 확인시켜 드릴게요. 포장지를 열게 되면 구슬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 이 안에 이렇게 고무줄이 4개가 들어가 있죠. 실크 색상이랑 이 공 색깔은 랜덤으로 들어가니까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처음에 연출을 하실 때 박스를 이렇게 열어서 공이 나오는 걸 확인시켜 줍니다. 관객한테 확인시켜 주고 다시 한번 넣어서 케이스를 닫아주면 이렇게 나오지 않는다는 걸 한번 인식을 시켜줍니다. 관객한테. 그래서 관객한테 이렇게 처음에는 이 박스 먼저, 투명한 크리스탈 케이스 먼저 이렇게 관객한테 건네주고, 확인했다, 관객이 다 확인했으면 크리스탈 케이스를 받습니다. 받고 공을 일단 건네줍니다. 공을 건네줄 때 기술이 하나가 들어가는데, 새끼손가락으로 살짝 이렇게 케이스 뚜껑을 이렇게 들어주면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이런 식으로 새끼손가락 들어주면 이게 들리게 됩니다. 살짝 이 상태에서 살짝만 들어주면 들리죠? 이 상태에서 이렇게 위로 올려주면 이쪽으로 공간이 비어있게 되죠.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공 확인할 때 상대방 시선이 이쪽으로 갈 때 새끼손가락으로 들어서 이렇게, 이게 소리가 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살살 해서 이렇게 딱 소리가 나면 이쪽으로 시선이 집중되기 때문에 살짝 들어서 이 검지손가락으로 사이 끼워서 이렇게 소리가 안 나게 잘 덮어줍니다. 그리고 관객한테 공을 받고 케이스 뚜껑을 이제 빠지지 않게, 뚜껑이 빠지지 않게 고무줄을 이렇게 확실하게 이중으로 해서 고무줄을 씌우게 되면 절대 케이스 뚜껑이 빠지지 않겠죠?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X 모양으로, 십자가 모양으로 이렇게 고무줄을 잘 감싸줍니다. 그리고 공으로 다시 한번 이렇게 한번 쳐주면서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다, 이렇게 한번 관객한테 확인시켜줍니다. 절대 들어갈 수 없다. 그리고 저는 길거리에서 주로 퍼포먼스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렇게 관객 손을 이용해서 테이블을 역할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실크로 한번 보여주면, 실크를 뭐 주머니 일단 세팅을 처음에 합니다. 주머니 세팅하고 이 상태에서 관객한테 손을 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머니에서 세팅했던 실크를 이렇게 미리 빼주고 이 상태에서 지금 뚫려있는 쪽이 제 몸 쪽으로 지금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실크를 넣을 때 이렇게 넣는 게 아니라, 이 상태에서 이렇게 넣는 게 아니라
이게 지금 실크가 덮여져 있다고 가정을 하고 이렇게 돌려줍니다. 뚫려있는 쪽이 위로 향하게 해서 이렇게 실크로 가려주면서 위로 뚫리게, 뚫린 방향이 위쪽으로 해서 이렇게 세팅을 해주고 실크를 가렸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리고 공을 이렇게 위로 올려줍니다. 지금 테이블 위에 공을 올렸기 때문에 공이 떨어지지 않는데 관객 손에 있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공이 잘 떨어집니다. 실제로 해보시면 공이 잘 떨어져요. 그래서 관객한테 손을 쫙 펴달라고 하고 움직이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준 다음에 이렇게 잘 가지고 있으라고 합니다. 실크를 가리지 않고 이렇게 보게 되면 지금 이 상태가 되죠. 뚫려있는 쪽 위에 이렇게 공이 지금 올라가 있죠. 근데 이제 이 상태가 아니라 실크가 이제 가려진 상태면 절대 들어갈 수 없는 케이스 위에 공을 하나가 올려져 있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객한테 천천히 이 크리스탈 케이스 안으로 공이 천천히 통과한다고 생각을 한 다음에 하나 둘 셋과 동시에 공을 밑으로 내리쳐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내리쳐주는 걸 보여주고 관객한테 직접 내리쳐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관객이 이렇게 손으로 눌러주게 되면 지금 들어갔죠? 다시 한번 보여주면 이 상태에서 공이 위로 올려져 있고 실크가 덮여져 있습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관객이 이렇게 한번 밑으로 내리쳐주게 되면 그대로 공이 이렇게 통과를 합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확인을 시켜줄 때는 이렇게 들어버리면 뚫려있는 쪽이 위로 있기 때문에 트랙이 노출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펼칠 때는 손이 먼저 들어가고 이 뚫려있는 부분이 내 몸 안쪽으로 오게 이렇게 해서 흔들어줍니다. 상태에서 돌린 다음에 이렇게 흔들어주는 거죠. 이렇게 돌리면서 흔들어주고 이제 관객한테 공이 들어간 거를 이제 확인시켜주고 뺍니다. 고무줄을. 고무줄을 뺄 때는 이게 잘못하면 고무줄 빼다가 이게 뚜껑까지 같이 이렇게 날아가는 경우가 가끔 생기기 때문에 조심해서 이 고무줄을 풀 때는 조심해서 풀으셔야 됩니다. 조심히 해서 이렇게 고무줄을 풀어주고 그리고 여기 지금 뚫려있는 쪽이 몸 안쪽으로 세팅이 되어 있고 이 엄지손가락으로 이 뚫려있는 부분을 잡아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가끔 이렇게 빠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고무줄을 뺀 상태에서 이 뚜껑을 열어주게 되면 지금 여기에 막혀 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이렇게 열려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있으면 이 막혀 있는 쪽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확인을 시켜줄 때는 뚜껑을 열 때는 이런 식으로 해서 뚜껑을 열어줍니다. 천천히 보여주면 이 세 번째 손가락으로 안쪽으로 당겨 주신 다음에 이렇게 뚜껑을 위로 이렇게 올려줍니다. 빨리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뚜껑이 열리는 타이밍이랑 이 돌아가는 타이밍이 딱 맞아야 이게 이렇게 열리는 것처럼 보여요. 관객이 봤을 때는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뚜껑을 열어주고 지금 여기 안에 들어갔다 하고 관객한테 뚜껑을 씌운 다음에 위에 부분에 뚜껑을 씌운 다음에 한번 이상인지 확인해봐라 해서 한번 확인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처음에는 실크를 씌웠고 두 번째 할 때는 이제 오픈되어 있는 상태에서 한 번 더 할 건데 이때 관객이 케이스를 다 확인했다 하고 아까처럼 이렇게 새끼손가락으로 들어서 위로 올려서 여기 공간을 만들어주는 방법도 있지만 관객한테 받고 나서 공 확인할 때 뭐 이상이 없는 거 확인하셨죠? 한 다음에 이렇게 돌리면서 이렇게 씌워줍니다. 케이스를. 그럼 관객이 봤을 때는 뭐 이렇게 씌웠는지 이렇게 씌웠는지 잘 모를 거예요. 관객이 봤을 때는. 이렇게 해서 공 다시 한번 확인해보라 할 때 뭐 이상 없는 거 확인하셨죠? 하고 그대로 이렇게 씌워주신 다음에 한 번 더 뚜껑이 빠지지 않게 고정을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고무줄을 이렇게 십자가 모양으로 고정시켜 줍니다. 뚜껑을. 그리고 뚫려있는 부분이 내 몸 안쪽으로 있게. 그리고 이 마술을 하면서 가장 주의해야 될 게 지금 여기 안쪽에 구멍이 뚫려 있기 때문에 뒤에 있는 관객이 있으면 이 마술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관객, 앞에 있는 관객
맞춰서 이 뚫려있는 부분이 노출되지 않게 각도를 맞춰서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만약에 뒤에 있는 관객이 있다 하면 앞으로 좀 와달라고 이야기를 하던가, 아니면 너무 이쪽에 트릭이 노출될 것 같다 하면은 관객 위치를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뚫려있는 쪽이 최대한 몸 안쪽으로 이렇게 세팅을 해주시고, 그리고 관객한테 다시 한번, 이번에는 오픈되어 있는 상태에서 한 번 더 하겠다라고 이야기하신 다음에 이 공을 이렇게 올려줍니다. 관객 손바닥에 올려주고, 지금 손바닥에 올려있는 관객한테 천천히 이번에는 공이 뚫려있지 않는, 이렇게 한번 이렇게 확인시켜주는 것도 좋아요. 이렇게 한번 뚫리지 않았다, 절대 관통하지 않는 케이스다라고 확인시켜주고, 천천히 관통한다 머릿속으로 잘 생각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신 다음에 비벼주는 동작을 한번 하시고, 하나, 둘, 세 번째 할 때는 이렇게 치는 게 아니라 여기 뚫려있는 쪽, 내 몸 안쪽에 뚫려있는 쪽이 여기 있기 때문에 이 두 번째 손가락을 돌려주면서 이렇게 내리쳐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 둘, 뚫려있는 쪽이 여기 있죠? 하나, 둘, 돌려주면서 뚫려있는 쪽이 밑바닥으로 오게 해서 이렇게 쳐주게 되면 공이 들어가게 되죠.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고무줄을 한번 고정시켜주고, 오픈되어 있는 상태에서 한 번 더 보여주겠습니다 라고 하고 천천히 공이 강통한다고 생각하세요. 1, 2 돌려주면서 3 해주면 공이 완벽하게 들어가 버리죠. 이때는 딱 치는 동시에 바로 이렇게 흔들어주면 관객이 신기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 밑에 있는 뚫린 부분이 이 치는 순간에 관객이 밑에가 뚫렸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 생각할 틈을 주시면 안 돼요. 하나, 둘 하고 바로 이렇게 흔들어 주셔야 돼요. 흔들어주고, 아까랑 마찬가지로 확인시켜줄 때는 고무줄 빼면서 뚜껑이랑 공이 빠지지 않게 잘 고무줄 조심히 빼주고, 케이스를 아까랑 마찬가지로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열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 세 번째 손가락으로 돌려서 이렇게 열어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열어주시고, 다시 한번 뚜껑을 씌워서 관객한테 한번 쳐서 진짜로 해보시라고 합니다. 한번 진짜로 이 상태로 쳐서 한번 통과하는지 한번 확인해 본다고 이야기를 하시면 깔끔하게 이 비드박스를, 여러분들이 작지만 강력한 비드박스를 연출하실 수가 있습니다. 비드박스를 배워보셨는데 간단하게 주의해야 될 사항 몇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트박스는 각도 제한이 있는 마술이기 때문에 뚫려있는 쪽이 여기 몸 안쪽으로 가게 항상 유지하면서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옆에나 앞에 있는 관객이 이 뒤에 있는 부분이 보이지 않게, 그리고 뒤에 있는 관객이 혹시라도 있다면 이렇게 자리를 앞쪽으로나 옆쪽으로 이렇게 배치를 해서 이 맛을 꼭 하셔야 됩니다. 공이 이렇게 들어간 후에 고무줄을 빼면서 이 뚜껑이 열리거나 공이 빠지지 않게 여러분들이 이 엄지손가락으로 뚫려있는 부분을 잘 잡아주면서 고무줄을 빼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확인시켜줄 때 이 타이밍에 맞춰서 이 여는 부분과 이 돌아가는 부분, 열리는 부분과 이 돌아가는 부분이 일치해서 여러분들이 열어주셔야 정말 신기한 비트박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총 3가지를 여러분이 유의하셔서 비트박스를 하시면 정말 신기하고 재밌는 연출을 하실 수 있으니까 연습 충분히 하셔서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번에는 백지를 지폐로 만들어줄 수 있는 정말 신기한 지폐 마술 도구인 머니 프린트, 그리고 뚫린 지폐를 복구시킬 수 있는 지폐 복구 마술을 할 수 있는 펜인 원더펜, 이 2가지를 이용해서 한번 마술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머니 프린트와 원더펜을 받아보시면 일단 머니 프린트 안에 이렇게 백지 종이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종이가 2장 정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 1,000원 안 들어있습니다. 자기 개인 돈을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처음에 마술하기 전에 일단 세팅을 하셔야 됩니다. 머니 프린트를 세팅을 하셔야 되는데, 이게 지금 위에 돌아가는 부분이 있고 밑에 돌아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처음에 밑에 있는 부분을 오른쪽 방향으로 돌려줍니다. 이 밑에 있는 부분, 아래에 있는 부분을 이렇게 최대한 끝까지 다 돌려주시고,
돌아가지 않을 때까지 지금 돌아가지 않습니다. 돌아가지 않을 때까지 돌려주시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끝까지 다 왔다 하면 이제 이 1,000원짜리를 넣고 위에 있는 부분, 이번엔 위에 있는 부분을 이렇게 돌려줍니다. 오른쪽 방향으로 위에 있는 방향으로 지폐를 돌려줍니다. 지폐가 딱 넣었을 때 정중앙으로, 웬만하면 정중앙으로 이렇게 넣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정중앙으로 해서 이렇게 지폐를 잘 넣어줍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정중앙으로 해서 여기 끝에가 튀어나오지 않게, 그리고 돌려봤을 때 지금 지폐가 나오고 있죠. 다시 한번 이렇게 놓고 세팅을 해주시면 됩니다. 뭐 여기에 1,000원을 넣어도 되고 뭐 만원, 뭐 5만원 상관이 없고, 뭐 여기 안에 있는 내용물이 뭐 사진도 괜찮고 뭐 그림도 괜찮고 뭐 편지가 됐든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내가 나오고 싶은 물건을 넣으시면 돼요. 여기에다가 꼭 지폐가 아니더라도, 이 마술도 그림이 머니 프린트이긴 하지만 본인이 뭐 나오고 싶어 하는 종이나 뭐 이런 걸 넣으면 다 그대로 되기 때문에. 그리고 처음에 이제 이거를 이제 이렇게 세팅을 하신 다음에 주머니에 놓고 시작을 합니다. 주머니에 놓고 이번에는 정말 신기한 지폐 마술은 하나 할 거다 한 다음에 이 백지를 관객한테 보여줍니다. 백지를 보여주고 관객한테 1,000원하고 만원 중에 둘 중에 하나를 마음에 드는 걸 선택하라고 하면 대부분 뭐 만원을 선택하겠죠. 저는 뭐 웬만한 1,000원, 만원 영상에서, 연출 영상에서는 1,000원하고 만원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고. 만원, 여기 있는 지금 1,000원이 들어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만원을 넣으시면 됩니다. 만원 넣고 여기다가 뭐 만원이라고 써주면 됩니다. 뭐 지폐, 뭐 백지에다가 만원이라고 써주라고 해도 되고, 이제부터 이 백지가 이제부터 지폐로, 관객이 생각한 지폐로 바뀐다 라고 이야기를 하신 다음에 주머니에 있는 도구를 뺍니다. 머니 프린트라는 도구다 라고 이야기를 하신 다음에 이 백지를 넣어줍니다. 이렇게 넣어서 아래에 있는 부분을 이렇게 돌려주면 지금 나오죠. 근데 지금 나올 때 이 지폐랑 이게 딱 맞게 돌려야 이게 마치 백지가 지폐로 바뀌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 백지를 너무 끝에 두게 되면 마치 여기 있는 지폐가 하나가 미리 여기 있는 것처럼 느껴지죠. 지금 이렇게 넣어버리면, 그러니까 왼쪽으로 쏠리게 넣거나 오른쪽으로 쏠리게 넣으면 안 되고 전 가운데에 처음에 1,000원짜리를 세팅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가운데에 위치하게 딱 넣어주시고 한번 딱 돌려봐요. 근데 조금 안 맞아, 돌렸는데 좀 엇나간 것 같아 하면 백지를 살짝만 이렇게 좀 당겨주면 됩니다. 그럼 어느 정도 맞게 세팅이 되니까 이렇게 잡아주고, 그리고 저는 이 검지와 가운데 손가락으로 이렇게 잡아줍니다. 왜냐면 이 처음에 세팅할 때 말려서 세팅이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렇게 지폐가 올라가니까 이렇게 검지와 중지를, 지폐를 여기 끝에를 이렇게 잡아줍니다. 잡아주고 밑에 있는 부분을 돌려주게 되면 이렇게 1,000원이, 백지가 그대로 이렇게 1,000원으로 바뀌는 것처럼 나오죠. 나오고 뭐 이렇게 한 번만 이렇게 앞뒤로 확인시켜주고, 이건 그대로 넣습니다. 넣고 1,000원짜리 바뀌었다 라고 관객한테 원래 이거 지폐니까 확인시켜 줄 수가 있습니다. 뭐 백지를 1,000원짜리로 저는 바꿨는데 뭐 1,000원이 아니더라도 만원, 5만원, 뭐 여기다가 뭐 개인적으로 뭐 난 사진이 나오고 싶어 한다면 뭐 사진을 나오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뭐 편지지나 이런 걸 이용해서 뭐 관객한테 특별하게 편지를 주고 싶다면 편지지를 넣어서 내가 미리 써놓은 편지가 나오게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나오는 거는 지폐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다 나오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연출을 잘 살려서 하시면 정말 좋은 신기한 마술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머니 프린트라는 도구에 대한 설명이었고, 바로 이어서 할 수 있는 이 원더펜, 바로 할 수 있는 원더펜이라는 펜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맛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하실 때는 지금 1,000원이 나왔죠? 이거 머니 프린트를 이용해서 1,000원이 나와도 되고, 아니면 그냥 일반적으로 1,000원 지폐 관객한테 빌려가지고 하셔도 됩니다. 1,000원을 빌린 상태에서 받고
그리고 실제로 보시면 이게 사용이 되는 펜입니다. 나오죠? 나오고 뒤에도 마찬가지로 실제로 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펜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상이 없다는 거를 처음에 이렇게 확인시켜 줄 수가 있어요. 뭐 이상이 없다. 이게 사실 옆에 있는 자석으로 되어 있는데 일반 펜이다라는 걸 쓰는 걸 확인시켜 주고 하시는 게 좀 더 깔끔하게 이게 이상이 없는 펜이구나 라고 관객이 생각할 수가 있겠죠. 이 끝에 부분이 자석으로 되어 있고 이렇게 붙여주면 붙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이 원더펜 마술의 비법인데, 이렇게 처음에 쓰는 거 확인시켜 준 다음에 1,000원짜리를 잡습니다. 잡고 펜으로 살짝 이렇게 밑으로 지나갈 때 관객한테 뭐 스톱이라고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바로 중간으로 가져가셔가지고 이런 식으로 잡습니다. 잡고 떼주면 밑으로, 이 펜을 밑으로 내려주면 이렇게 떨어지게 됩니다. 이게 자석이기 때문에 떨어지죠. 근데 이렇게 바로 밑으로 내려버리면 이 부분, 지금 여기에 있는 밑에 있는 부분이 떨어지는 게 티가 나죠. 그러니까 이렇게 잡아줍니다. 다시 한번 보여주면 이 상태에서 밑으로 이렇게 내려버리는 게 아니라 손으로 이렇게 감싼 상태에서 이렇게 잡는 겁니다. 주먹으로 감싼 상태에서 이렇게 잡아주고, 여기 지폐로 지금 밑에 있는 부분이 왼손에 지금 잘 잡혀있죠. 잡혀있는 부분을 살짝 위로 올려줍니다. 이렇게 잘 붙을 수 있게. 그래서 이 상태에서 위로 살짝만, 이렇게 위로 살짝만 올려줍니다. 이 상태에서 위로 살짝만 올려주고, 이 상태에서 여기가 절대로 보이면 안 됩니다. 보이지 않게 잡아서 내리쳐줍니다. 자, 한번 보여주면 이 상태에서 내리쳐주고 확인시켜줍니다. 앞면과 뒷면으로 뚫렸다. 관객이 봤을 때는 진짜 뚫린 것처럼 보여요. 진짜 뚫렸다라고 확인시켜주고, 이제 이 밑부분을 내려주게 되면 여기에 찍히게 된다.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라고 하시고 내려준 다음에, 이게 내려주게 되면 이 상태에서 뭐 옆으로 내리든 뭐 아래로 내리든 너무 천천히 내리면 이게 자석이라는 게 티가 나요. 찢어지지 않구나, 이게 자석이구나 라는 티가 나기 때문에 재빠르게 찢어줍니다. 재빠르게 찢어주고, 이렇게 핀 상태로 보여주시면 안 되고, 뚫렸다 하고 빠르게 내린 상태에서 빠르게 접습니다. 지폐를 이 상태에서 빠르게 내리고 접고 이렇게 바로 접어버립니다. 왜냐면 이 지금 뚫려있지 않는다는 게 보이면 안 되니까, 찢어지는 게 보이면 안 되니까 잘 지폐를 접고 한 번 더 접어줍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 상태에서 관객한테 뭐 한번 바람을 불어달라고 이야기를 한 다음에 이 마오비 펜으로 여기 뚫려있는 부분을 한 번, 두 번, 세 번 쳐주면 지폐가 복구가 된다 라고 이야기해서 관객이 확인할 때 여기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석, 이 기믹을 이렇게 손으로 당겨서 떼줍니다. 약지와 새끼손가락으로 잡아서 이렇게 떼주면 이렇게 떨어지게 되죠. 잡아서 떨어뜨려 준 다음에 관객이 확인할 때, 지폐로 확인할 때 해주셔야 됩니다. 확인할 때 뭐 내가 주머니에 넣거나 뭐 뒷주머니나 뭐 본인이 주머니에 이 기믹을 잘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잘 처리해 주시고, 그리고 이 뚜껑을 관객이 확인했다. 그럼 와 신기하다 하겠죠. 복구가 됐으니까. 그리고 지폐 확인했으면 다시 한번 이 상태로 주는 게 아니라 펜을 뚜껑을 뒤로 해서 처음에 보여줬던 펜 그대로 이렇게 확인을 시켜줍니다. 그러면 전혀 이상이 없는 펜이기 때문에 바로 확인도 가능하고 지폐도 전혀 찢어지지 않는 원더펜이라는 마술이었습니다. 머니프린트와 원더펜, 바로 이 지폐를 만들어줄 수 있는 머니프린트와 원더펜을 이용한 마술을 한번 배워봤는데, 뭐 이 마술은 되게 간단하고 많이 알려진 트릭인데, 어떠한 연출을 하느냐, 어떠한 이야기로 관객한테 퍼포먼스를 하느냐에 따라서 관객 반응이 달라질 수 있는 마술입니다. 정말 간단하지만 신기한 그런 마술입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인 생각은 뭐 지폐로 나오는 머니 프린트를 좀 더 여러분들의 방식으로 그림을 그렸는데, 스케치를 했는데 그림 사진이 나온다거나 이런 식으로 뭐
지폐뿐만 아니라 다양한 연출을 여러분들이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연출로 한번 했으면 좋겠고, 이 원더펜도 너무나 많이 마술사들이 많이 하는 마술이고 지금까지 많이 사랑받는 마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이 머니 프린터와 원더펜으로 이용해서 정말 신기한 마술을 한번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동전이나 카드를 공중부양시킬 수 있는 정말 특별한 마술 도구입니다. 이 마술 도구 한번 여러분들 다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구성품을 받아보시면 기믹 여기 안에가 2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기믹과 그 다음에 물체를 붙일 수 있는 왁스까지 이렇게 깔끔하게 포장이 돼서 들어가 있습니다. 포장지를 한번 뜯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포장지를 뜯고 열어주면 이렇게 깔끔하게 왁스가 동봉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기믹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2개나 들어가 있네요. 2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일단 1개를 뜯어서 여러분들 보여드릴게요. 일단 이걸 열어주면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끝에가 이렇게 핀셋으로 고정을 시킬 수 있는, 옷깃이나 이 물체를 안으로 고정시킬 수 있는 이렇게 핀셋이 되어 있고, 여기 안에는 이렇게 검은색 부분을, 이게 바로 투명실로 되어 있습니다. 투명실로 되어 있고, 투명실을 풀리지 않게 고정시킬 수 있는 고무줄, 조그만한 밴드가 있고, 그 끝에 이렇게 물체를 붙일 수 있는 왁스가 이렇게 붙어져 있습니다. 한번 제가 실제로 풀어서 얼마나 안 보이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투명실을 지금 풀었습니다. 풀었는데 여러분들 지금 제 눈에는 보이는데 그 카메라에서는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는데 정말 안 보입니다. 제 옷이 검은색이고 이 투명실도 정말 얇은 검은색이기 때문에 거의 안 보일 거예요. 여러분들 눈에는 안 보이기 때문에 제가 이걸로 설명해 드리면 여러분들이 잘 안 보이니까 제가 이번에는 이 하얀 실을 이용해서 어떻게 연출을 하는지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은색 투명실을 잘 안 보일 수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흰색 실을 가지고 왔습니다. 보시면 잘 보이실 거예요. 아마 흰색 실에 제 옷이 검은색이니까 풀어주실 때 이렇게 딱 가슴 쪽 딱 대보시고 무릎 위까지 이렇게 세팅을 해줍니다. 풀어줍니다. 실을 이 정도 풀어주고, 그 다음에 이 고무줄이 있습니다. 조그마한 고무줄로 여기 감겨져 있는 실이 풀리지 않게 이렇게 밴드로 잘 고정을 시켜줍니다. 이렇게 고정을 시켜주고, 이제 자기가 재킷이나 와이셔츠가 있다 하면 여기 안쪽에, 소매 안쪽에 이게 튀어나오지 않게 해서 이 가슴 쪽에 이렇게 세팅을 해주십니다. 이렇게 집게 부분을 이 옷으로 이렇게 고정을 시켜주고, 실이 이렇게 나오게끔, 그리고 이 옆부분으로 이 기믹이 안 보이게 이렇게 가려줍니다. 그러면 절대 보이지가 않겠죠. 이 상태에서 이 엄지손가락으로 실을 이렇게 걸쳐줍니다. 엄지손가락으로 걸쳐주시고, 그 다음에 약지와 새끼손가락으로 이렇게 하면 실이 여기 지금 오른손에 이렇게 감겨져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이렇게 오른손에 한번 이렇게 걸쳐주시고, 그 다음에 이 약지와 새끼손가락 이 사이에 이렇게 타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지금 왁스가 지금 여기 잘 보이시는데, 실제로 하실 때는 이렇게 많은 양으로 쓰시면 안 되고 딱 붙일 수 있을 정도만, 여기서 한 3분의 1만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왁스를 많이 붙였는데, 이 붙인 왁스는 이 손톱 끝에 이렇게 고정을 시켜줍니다. 이렇게 세팅을 처음에 해주시고, 그리고 관객한테 동전을 빌립니다. 처음에 지나가다가 길거리에서 마술 하다가 이렇게 세팅을 하고 관객한테 동전을 빌리는 거죠. 근데 만약 동전이 없으면 마술사가 주머니에서 준비해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관객한테 이제 사인을 받습니다. 관객 동전을 받아서 앞면이 됐든 뒷면이 됐든 사인을 받고, 제 영상은 제가
사인을 하고 앞면에는 제 사인을 하고 뒷면에는 관객 사인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위쪽으로 이렇게 왁스를 붙여줍니다. 받고 나서 이렇게 지금 왁스가 이게 잘 보이게 여러분들 알려드려야 되니까 이렇게 붙였는데 이렇게 붙이면 안 되고 여기서 한 3분의 1 정도만 떼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그리고 왁스를 붙이실 때 여기 지금 사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왁스가 지금 하얀색인데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실은 검은색이기 때문에 이 왁스 색깔이 하얀색이 아니라 검은색일 거예요. 그래서 사인한 부분에 위쪽에 붙여주시게 되면 잘 티가 안 납니다. 그리고 굳이 위쪽에 안 붙이셔도 됩니다. 이 아래쪽에 붙여서 사용하실 수도 있으니까 위아래 중에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시는 곳에 붙여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관객한테 이제부터 이 동전이 공중부양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서 공중부양을 한다라고 머릿속으로 생각하시라고 합니다. 머릿속으로 계속 공중부양을 한다 머릿속으로 잘 생각하세요. 말을 해주면서 실을 입으로 가져갑니다. 이렇게 가져가는 거죠. 이제부터 이 동전이 공중부양한다고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머릿속으로 공중부양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면 입으로 가져갔죠? 가져간 다음에 그대로 여기 오른손에 있는 실을 엄지손가락 걸려있는 실을 풀어줍니다. 이렇게 이 손을 내려주면 저절로 풀리게 돼요. 이 상태에서 잘 생각하세요. 너무 이렇게 잡으면 너무 입이 어색하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면서 머릿속으로 잘 생각하세요. 자연스럽게 해서 여기 있는 실을 이렇게 밑으로 내리면 실이 떨어지게 되죠. 이 상태에서 실을 이 배꼽 밑까지 내려줍니다. 안에 있는 혓바닥으로 실을 잡아준 상태에서 이 정도까지, 배꼽까지 여기서 이렇게 해서 한 이 정도, 배꼽까지 동전을 내려줍니다. 내려준 상태에서 이제 이걸 돌리셔야 되는데 돌리실 때는 이 오른손과 왼손 엄지손가락과 오른손 세 번째 손가락으로 두 번째가 됐든 세 번째 손가락이 됐든 이렇게 잡으신 다음에 이렇게 돌려주시면 됩니다. 세게 돌려주셔야 이 돌아가는 스피드에 의해서 동전이 수평으로 돌아갑니다. 보여주게 되면 이 돌아간 상태에서 오른쪽, 왼쪽 여기 내려주면 동전이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휘바람을 불어주면서 동전을 위로 올리면 돈이 올라가면 되지.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이 상태에서 지금 동전이 돌아갔다고 가정을 할게요. 동전이 돌아갔고 이 상태에서 입으로 이렇게 떨어뜨려주는 동작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바로 떨어뜨려주면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실은 검은색이고 투명한 실이기 때문에 이게 스핀을 하면 실이 되게 팽팽해지면서 약해집니다. 쉽게 끊어지기 때문에 입에 있는 실을 바로 떨어뜨려주면 바로 끊어집니다. 지금 마술하는 시연하는 도중에 실이 끊어지면 되게 난처한 상황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바로 내려주시면 안 되고 이 상태에서 지금 돌아가 있는 상태에서 이 왼손 검지와 엄지손가락으로 잡아줍니다. 한번 잡아준 상태에서 한번 이렇게 잡은 상태에서 떨어뜨려 주는 거죠. 그러면 실이 절대 끊어지지 않아요. 이 상태에서 이제 왼손 검지와 엄지손가락에 실이 걸려 있고 오른손 한 이 정도 밑에 있는 부분을 오른손 엄지와 검지손가락으로 이렇게 잡아줍니다. 잡아주고 이렇게 천천히 손은 대각선 방향으로 이렇게 올려주시면 됩니다. 대각선 방향으로 이렇게 천천히 올려주면 공중부양하면서 실이 마치 이렇게 올라오는 형식으로 실이 타고 올라와서 동전을 이렇게 잡아줄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이 상태에서 스핀이 됐고 실을 한번 왼손으로 한번 잡아줍니다. 검지와 엄지로 잡아주고 실이 끊어지지 않게 이렇게 내려주고
이 오른손을 대각선 방향으로 이렇게 천천히 올려주면 마치 이 돌아가는 동전이 위로 공중부양하는 연출까지 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하는 것처럼 보여드리면 머릿속으로 동전이 공중부양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연출하시면 됩니다. 근데 하실 때 실이 지금 회전을 하게 되면 실이 이렇게 꼬여서 약해질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퍼포먼스를 다 하고 나서는 실을 이렇게 풀어줘서 다시 사용할 수도 있고, 너무 꼬였다면 실을 끊어주셔야 됩니다. 마지막에 실을 끊어서 그 다음 실로 빼서 사용해 주셔야지, 이 실로 계속 사용하시면 실이 꼬이게 되니까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보여주면 이 상태에서 그리고 이 동작을 하실 때는 제스처를 하는 거는 이 상태에서 이렇게 왼손으로 한번 이 입에서 실을 이렇게 그대로 움직여주게 되면 이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여기서 손동작과 함께 이쪽으로, 어느 쪽으로 이 고개가 이쪽으로 돌아가면 이동을 하죠. 그리고 다시 한번 이렇게 당기는 제스처를 하면서 고개가 이렇게 왼쪽으로 가게 되면 왼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실을 한번 잡아주고 떨어뜨려 주면서 관객이 앞에 있으면 휘바람을 불 줄 아냐? 그러면 휘바람 불 줄 알면 한번 불어달라. 그럼 관객이 휘바람 불면서 저도 한 번만 불어주면서 휘바람을 분 제스처와 함께 이렇게 동전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이제부터 동전이 공중부양한다고 머릿속으로 생각해보세요. 잡고 돌려서 왼쪽, 오른쪽 확인시켜주고 잡고 떨어뜨려주고 든 다음에 이렇게 공중부양하는 것까지. 공중부양을 해서 잡은 다음에 확인시켜줄 때는 이 엄지손가락으로 떼줍니다. 왁스를 이렇게 떼서 곧바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왁스를 뗐으니까 이상 없는 동전이죠. 동전을 관객한테 확인시켜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꼬여있는 실은 다시 사용하는 것보다 이렇게 지금 꼬여있습니다. 실이 꼬여있으면 그냥 끊어서 사용하든지 이렇게 실을 한번 풀어서, 꼬여있는 실을 풀어서 다시 사용하시면 깔끔하게 연출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동전으로 하는 방법이었고, 이 카드로 하는 방법도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이 카드로 어떻게 공중부양 시키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카드도 동전과 마찬가지로 똑같습니다. 그냥 원리는 똑같고 그냥 카드만 바뀌는 거, 그냥 물체만. 카드를 이 상태에서 관객한테 사인을 받습니다. 사인을 받고 아무 이상이 없는 걸 확인한 다음에 이렇게 뒷면으로 왁스를 붙여줍니다. 이렇게 왁스를 이렇게 붙여주면 됩니다. 이제 왁스를 붙일 때 이거는 지금 색깔이 너무 붙이면 티가 나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저는 여러분들 알려드려야 되는 입장이니까 이렇게 좀 크게 붙였는데, 실제로 하실 때는 사인 받은 다음에 이거보다 한 3분의 1만 떼서 왁스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하시고 이제부터 이 카드가 공중부양할 거다 머릿속으로 잘 생각하세요. 갖고 이야기하신 다음에 아까랑 마찬가지 2위로 가져갑니다. 가져가서 배꼽까지 카드를 가져가신 다음에 동전을 돌리는 거랑 마찬가지로 이번엔 코너를 잡아줍니다. 코너. 이쪽 코너와 이쪽 코너를 돌려준 다음에 카드를 튕기면서 이렇게 돌려주는 거죠. 이렇게 코너끼리 잡아준 다음에 이 상태에서 이렇게 튕기면서 돌려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카드가 들어가죠. 왼쪽, 오른쪽, 앞뒤로 처음 이렇게 확인시켜주고 카드를 떨어뜨려주고 대각선 방향으로 카드를 올려주면 이렇게 공중부양합니다. 근데 카드가 좀 더 쉬운 게 입으로 이렇게 가져가신 다음에 카드가 지금 돌아갔습니다. 돌아갔다 가정하고 돌아간 상태에서 동전은 무기가 있으니까 이 상태에서 확 놔버리면 끊어집니다. 실이.
돌아가 있는 상태에서 실이 약해진 상태니까 끊어지는데 카드는 종이라 가볍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입에 이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떨어뜨려 주시면 됩니다. 카드는 이 상태에서 이렇게 올려주시면 완벽하게 할 수 있습니다. 카드를 확인한 다음에 돌려서 왼쪽, 오른쪽 확인시켜주고 떨어뜨려서 이렇게 올려주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왁스를 떼서 관객한테 이 카드만 이렇게 확인시켜주는 거죠. 근데 이거 할 때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주의할 때 점이 현상이 일어나면 예를 들어서 공중부양 이렇게 한다고 하면 카드를 보죠. 근데 이 마술은 지금 입을 써야 됩니다. 입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입에 있는 실이 이렇게 떨어져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끔 가다가 관객분이 그럴 리는 없겠지만 입을 보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 이 상태에서 아무리 티를 안 난다고 하지만 실을 떨어뜨리는 동작에서 이렇게 입을 벌려야 됩니다. 입을 벌려야 이렇게 카드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관객이 누가 하나라도 입을 바라보게 되면 아 입에 뭐가 걸려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뭔가 이렇게 하면서 뭐 휘바람을 불어줘서 이렇게 떨어뜨려 준다거나 아니면 이 상태에서 말을 해주는 거죠. 잡고 있는 상태에서 밑으로 떨어뜨려 줄게요 하면서 말을 하면은 실이 떨어지죠. 이렇게 실이 떨어뜨려 준 상태에서 카드를 휘바람과 함께 이렇게 올려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말을 하시면서 자연스럽게 실을 떨어뜨려 주는 게 중요합니다. 이 동작이 이 부분에 유의하셔가지고 이 카드 뭐 카드나 동전 뭐 뿐만 아니라 뭐 가벼운 물체를 다 띄울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실을 이용해서 한번 공중부양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공중부양할 수 있는 기믹으로 뭐 동전이나 카드를 띄워보는 정말 신기한 해법을 여러분들이 배워보셨는데 주의해야 될 거는 여러분들이 실 마술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초보자들보다는 좀 어느 정도 연습을 하신 분, 매니아 분들이나 마스터 분들이 많이 사용하는 도구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이 마술은 여러분들이 많은 연습을 통해서 관객에게 정말 신기함을 줄 수 있는 마술 도구고, 그리고 이 실을 다 썼다, 다 사용하게 되면 이 왁스랑 실은 그 네오 인셉션에서 따로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네오 인셉션 들어가셔가지고 여유분으로 조금 사놓으시면 뭐 관계가 뭐 하다가 뭐 쓸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미리 사놓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정말 네오 인셉션에서 이거는 수작업으로 만든 제품이고 정말로 잘 만들었다고 생각될 만큼 품질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연습을 충분히 하셔가지고 내가 마치 마법사가 된 것처럼 물체를 한번 공중부양 시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트릭입니다. 마지막 마술 도구인 이 바로 텔레키네시스 펜. 이 마술 도구는 바로 보너스 트릭으로 들어가 있는 정말 특별한 마술 도구인데 한번 이 마술 도구 어떠한 비밀이 숨겨져 있는지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텔레키네시스 펜을 이용해서 어떻게 내가 마치 염력을 사용해서 펜을 움직일 수 있는지 한번 해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펜을 받아보시면 이렇게 검은색 펜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옆에 보면 카드랑 병이, 페트병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일상생활에서는 페트병, 물병도 상관없고 뭐 페트병, 일반 페트병 준비하시면 되고, 이 카드, 마술사들이 많이 쓰는 카드, 뭐 카드가 없다, 나는 마술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카드가 없다 라고 하시면 뭐 그냥 여기 뭐 세워놓을 수 있는 거 물체를 한번 가지고 오셔가지고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 펜을 관객한테 이제 확인시켜주고 확인시켜준 걸 받습니다. 받고 이 검은 부분 뚜껑이 있는 쪽이 밑으로 향하게 이렇게 놔준 상태에서 관객이 실제로 마술 본 적이 있냐라고 말을 하면서 한 4초에서 5초 정도 시간을 끕니다. 그리고 이렇게 놔두게 되면 중력에 의해서 금속 조각이 밑으로 쏠리게 되죠. 이 상태에서 이 펜 클립이 내 몸쪽으로 오게 해서 뚜껑에 이렇게 올려줍니다. 펜을 어떻게 뚜껑 위에 올리는 방법을 일단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보시면 펜 뚜껑이 여기에 지금 보이시죠? 병에 하실 때는 이 반에
다음에 반. 그러니까 기준을 이렇게 뒀을 때 콜라 뚜껑이 이렇게 있으면 기준을 이렇게 둔 다음에 반에 반 잡으시면 한 이 정도 공간이 나오죠. 이 정도 위치에 딱 올려놨을 때 펜 뚜껑이 저절로 한 2초에서 3초 정도면 떨어집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이야기를 하면서 금속 조각이 밑으로 쏠리게 놔둡니다. 한 4초에서 5초 정도면 거의 밑으로 쏠리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할 때는 이렇게 내 몸 안쪽으로 펜 클립이 오게 해서 이렇게 둔 다음에 떨어지죠. 여기가 지금 내 몸 안쪽이라고 생각하면 이 반에 반, 여기 코카콜라 뚜껑이 보이면 이렇게 반에 반 정도를 이렇게 세팅을 해줍니다. 한 이 정도면 딱 한 2초에서 3초 정도로 펜이 이렇게 저절로 떨어집니다. 마치 시소죠. 원리가 시소입니다. 시소. 무거운 쪽이 한쪽으로 쏠리기 때문에 이 검은 부분 쪽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거죠. 마치 시소를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본인이 지금 밑에 있는 부분이 펜 뚜껑, 지금 쏠리는 부분이 펜 뚜껑으로 일단 세팅을 해주셔야 됩니다. 헷갈리지 않게 이 펜 뚜껑으로 밑으로 이렇게 쏠리게 금속 조각을 세팅을 해주시고, 이 상태에서 펜 클립이 내 몸 쪽으로 오게 반에 반으로 이렇게 올려줍니다. 이 상태에서 방금도 보셨듯이 펜이 반의 반, 그리고 반의 반보다 좀 더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가게 하면 그 떨어지는 스피드를 마우스가 조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 상태에서 반의 반을 세팅해 주시고, 이 상태에서 뭐 제스처를 취해 준다. 그 떨어지는 타이밍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제스처를 취해 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마치 염력을 사용해서 이 제스처를 통해서 마치 이상이 없는 펜이 떨어지는 것처럼,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이 상태에서 신호를 주고 뭐 이런 식으로 떨어지는 것처럼 뭐 이런 식으로 하셔도 되고, 제 영상에 보시는 것처럼 뭐 꼭 병 아니더라도 뭐 난간이나 이렇게 펜을 올려놓을 수 있는 데는 다 가능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제스처를 취해 준 다음에 펜이 떨어지는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술을 하실 때 이 뚜껑이 다 다릅니다. 뚜껑이 떨어지는 원리가 다 다르고 뚜껑이 만들어지는 높낮이가 다 다르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이 뚜껑을 뭐 가지고 다니시다가 뭐 뚜껑을 씌워서 뭐 보여주셔도 되고, 이 뚜껑을, 그러니까 자기만의 뚜껑을 찾으셔서 이 뚜껑으로 연습을 하시면 여기에 맞게끔 떨어지는 타이밍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쏠리는 거 한 4초에서 5초 정도 놔두시고 반의 반을 세팅을 해줍니다. 이렇게 클립이 세팅해 준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영상에서처럼 제스처를 취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한 다음에 펜이 떨어진다. 근데 지금 안 떨어지는 거는 반의 반보다 조금 하면 이렇게 천천히 떨어져요. 안 떨어지거나 천천히 떨어지니까 여러분들이 이 타이밍을 딱 맞춰서 연습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카드 케이스나 뭐 평평한 데에서 할 때는 이 클립이 이 반 정도에 온다고 생각하시고 세팅을 하시면 됩니다. 클립이 이제 반 정도. 다시 한번 이렇게 세팅을 하신 다음에 펜 클립이 이 정도에 걸친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펜 클립이 반 정도 걸친다고 생각하시고 하면 이렇게 떨어지죠. 너무 지금 빨리 떨어졌는데 펜 클립의 위치를 어디에다 두느냐에 따라서 떨어지는 시간대를 본인이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다시 한번 세팅을 할게요. 하고 절반 정도 거쳤죠? 거친 다음에 이런 식으로 한 2초에서 3초 정도면 이 카드 케이스 위에 올려있는 펜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아까 병에서 했던 거랑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제스처를 취해주면서 이렇게 마치 카드 케이스 위에 염력을 사용해서 내가 물건을 떨어뜨리는 것 같은 효과를 줄 수가 있는 거죠.
와서 뭐 이런 식으로 하셔도 되고, 아니 뭐 이런 식으로 제스처를 취해서 마치 염력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물체를 쓰러뜨릴 수 있는 힘을 가진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페트병이나 뭐 카드 이런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물건으로 할 수도 있고, 뭐 난간이나 뭐 계단, 그리고 뭐 이런 테이블 모서리 같은 데에서 올려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제 영상에서 한 것처럼 똑같이 하시면 정말 엄청 염력을 사용한 것처럼 여러분들 신기한 마술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텔레키네시스 펜은 주의해야 될 점이 몇 가지 있는데, 여러분들이 어떠한 물체에 어떠한 각도로 이렇게 올려놓느냐에 따라서 떨어지는 타이밍이나 시간이 결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곡면과 어떤 표면은 둥그스러운 표면이 있고 어떤 평평한 표면이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시간과 이 놓는 포지션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점을 유의하셔가지고 이 텔레키네시스 펜을 정말 잘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총 7가지의 마술 도구 해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이 마술 도구 세트에 들어있는 7가지 해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주변 친구나 가족, 연인, 소중한 사람들에게 마술을 한번 선물해보세요. 제가 말했던 주의사항이랑 연습 열심히 하셔가지고 정말 이 쇼킴 마술 도구로 여러분들이 정말 마법사가 될 수 있는 그날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앞으로 쇼킴 매직 세트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고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에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